혹시 마이크 안 되나요? 아, 저는 그 타입하고 이 뒷부분을 제외하려고 이 다시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네, 그 식을 짜서 순서 1번 이후로 남기려고 1을 포함해서 그 밑에 나눠져 있는 기호를 기준으로 이제 분리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결과값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ABC 성적에서는 그냥 그 키 값과 그 결과값을 내려고 그냥 이 공식 안에 대괄호를 써서 이 키 값을 낼 수 있는 걸로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네,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문제풀이 되게 잘 하셨고요.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주어진 요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만 따로 출력을 하게 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근데 저한테 제출했던 코드 보니까 이 코드에서는 지금 안 보이나? 잠시만요.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서 중간에 한번 수정을 하신 건지 스트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본 거잖아요. 지금 스트링에서 스플릿을 하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값을 출력을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템프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딘가에서 지금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수정을 하거나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혹시 지금 이 코드에는 없잖아요. 템프 부분이. 저희 그냥 마이크를 켜고 할까요? 예, 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코드에서는 여기 보면은 85번, 85번에서 스트링을 정의를 해줬고 그리고 스트링에서 스트링.스플릿 그래서 콜론을 기준으로 나눠라. 그러면 나눠지면 타입이랑 이 뒤에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 대괄호 1이면 두 번째잖아요. 그 두 번째를 출력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출력은 했지만 사실 저장을 한 게 없거든요. 이건 그냥 출력을 한 거지 이 내용이 저장이 되진 않았어요. 템프에. 근데 여기서 갑자기 템프가 나오거든요. 혹시 이 템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템프하고 등호해서 네. 프린트를 했는데 오류가 나서 좀 여러 번 수정을 해서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아,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스트링 스플릿해서 요게 아까 확인했던 요 내용이죠. 요거를 그대로 그냥 템프에 넣었을 거예요. 템프에 넣고 그렇게 되면 이제 타입은 템프.스플릿 아까 템프가 이거였잖아요. 이거에서 이게 파이프거든요. 파이프를 기준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서 그걸 타입에 넣어라. 그래서 프린트하면 타입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에서 이 사전형 가지고 만드는 건 어떤 조건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드 코딩처럼 하나하나씩 다 정의를 해줘서 넣어도 됩니다. 네,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는 지금 사실 A, B, C 세 개만 있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인원이 한 500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다 이대로 입력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그 저희가 이 앞에서 다른 친구들 한 걸 보면 A는 95, 90, B는 85, 100, 뭐 C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나중에 이 값들이 있다면 얘네들을 뭐 포문을 반복문을 돌린다거나 하면서 이 값들을 넣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도 있고 지금 이것도 잘한 거다. 이 문제 풀이에선 잘한 거고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잘 푸셨고 그거랑 대비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 것도 아직 안 왔지만 한번 보면 똑같이 아마 윤서 친구랑 똑같을 거예요. 하고 여기는 스플릿 리스트라고 해서 먼저 콜론을 기준으로 나눴어요. 콜론을 기준으로 나눠서 그러면 타입이랑 요 뒤에 것 얘네들이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저장을 하고 그 중에서 두 번째 애를 다시 텍스트 1이라는 변수에 넣은 거예요. 이게 지금 윤서 친구가 했던 요 한 줄을 했던 거를 여기선 두 줄로 한 거죠. 단계별로 한 거고 마지막은 똑같이 텍스트 1 해서 스플릿 파이프를 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둘, 세 단계를 했다면 윤서 친구는 두 단계를 한 거죠. 그리고 사전형에서 값을 넣는 거는 여기는 빈 사전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A, B, C 키 값을 정의를 해주고 그 안에 값을 넣는 방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도 했지만 그러면은 여기서는 세 단계죠. 여기서는 두 단계예요. 그러면은 한 단계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점 클릭 타이프로 하면 이러면 아까 처음에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서 출력을 하면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다행히 단계별로 친구들이 다 해서 여기서는 3단계, 여기서는 2단계.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우리가 원하는 변수를 추출할 수 있다. 건 있고, 이 최은 친구는 조금 신기하게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스플릿을 한 번만 쓰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링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0, 1, 2, 3, 4, 5 얘부터를 그냥 무조건 가져온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문자열에서 슬라이싱을 여기부터 한 거예요. 여기부터 하고 여기에서 스플릿을 한 거죠. 그래서 파이프로 스플릿하면 얘에서 기준을 나누니까 그냥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된 거죠. 한 번에 돼서 타입을 출력하게 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세 명 친구가 다 다르게 코딩을 했죠. 결과는 같게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코딩을 하면 되고요. 답은 없고 다 이게 맞는 거죠. 다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세 분 다 잘 푸셨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리고 나는 두 단계로 했는데 이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씩 확인을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요거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면 오류가 났을 때 찾기는 쉽겠죠. 여기서 에러가 나면 여기를 고치면 되고, 여기서 에러가 나면 여기서 고치면 되고,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미 이걸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해본 거를 바로 넣고, 그리고 결과를 또 한 번 한다. 네, 이렇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코딩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다들 근데 제 생각보다는 다 잘하셔서 혹시 뭐 GPT 같은 거에 물어보셨나요? 네. 이거 GPT에 물어보면 대답 되게 잘해줘요. 이 문제를 바로주면 얘네들 답 되게 잘 줍니다. 그래서 답을 받아서 쓰시되 대신 걔한테 물어볼 때
그럼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지금 보여준 거를 뭐 단계별로 나눌 수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한 뭐 함수나 이런 게 있는지, 함수의 정의나 이런 걸 물어보셔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다음에는 그 부분을 다시 쓸 수 있거든요. 그냥 갖다가 넣어서 결과만 붙이면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냥 똑같은 걸 또 물어보게 되고, 그러다가 가끔씩 우리 인터넷 안 되거나 아니면은 챗 GPT 엄청 느릴 때 있거든요. 그러면 과제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볼 때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옛날에 문제집에 답안지 있고 풀이 있잖아요. 그 풀이까지 다 알려달라고 해야, 그리고 그걸 봐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는 뭐 안 되는 건 GPT에 물어봐도 상관은 없는데, 물어보고 난 그 결과는 항상 그 과정까지 같이 물어봐서 내용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동건 친구는 자료 다 받았나요? 네,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여기에서 이 문제 중에서 9주차에 제일 마지막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 중에 2번, 3번을 한 거였고요. 네, 그래서 네,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 과거에 했던 거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스 서버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요게 이제 어제 스터디한 거 저장한 거거든요, 영상. 그래서 이 부분 보시고 혹시 안 되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네, 물어보시면 됩니다. 단톡방에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혹시 PC에 파이썬 깔려 있나요? 저 주피터 노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은 지난 시간 거는 금방 하실 수 있을 거고, 혹시 어느 정도 파이썬 하실까요? 너무 쉬울 수도 있어서. 저 지금 거의 처음 하는 거라 저번 거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주피터 노트북은 어떻게 설치가 잘 되셨나요? 네, 그 아나콘다 깔아서 네네. 그냥 거기 있는 걸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거 설치하기도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주차 자료, 두 번째 시간으로 보면, 그래서 이 친구들도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계별로, 문제 2번에 대해서 단계별로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스트링을 한번 스플릿을 하는 거예요. 콜론으로. 여기서 보면 파란색, 이 콜론을 기준으로 파란색 부분과 주황색 부분으로 나눠지죠. 이게 스플릿 기준이고, 그래서 리스트에 담기는 건, 여기는 문자열이긴 해요. 문자열인데 그건 뺀 거고, 타입이라는 문자열과 그 타입 형태들이 문자열 형태로 파이프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초록색, 이 초록색이 여기 있죠. 초록색에서 이제 두 번째 값, 이게 0이고 1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값을 스플릿 1 str로 저장을 하는 거죠. 이게 나누고 나서 두 번째에 문자열을 그냥 이런 식으로 변수명으로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플릿 1에 문자열을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이번엔 주황색이죠. 이 주황색에서 스플릿 타입으로 하면 이제 이 문자열 중에서 파이프의 문자열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나눠지게 돼서 이렇게 문자열, 정수형, 실수형, 튜플, 리스트, 사전형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뒤에서부터 보는 거죠. 이게 스트링이 처음에 있던 변수의 스플릿을 한 게 str 스플릿 1. 거기에 두 번째 값이 스플릿 1, 1, str. 여기에 스플릿을 다시 한 게 타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쓴 거죠. 스트링에 스플릿을 하고
그 결과의 두 번째 값을 가져와서 다시 파이프로 스플릿을 해라. 그래서 그 결과를 타입에 저장을 해라. 그래서 한 줄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ABC에 대해서 저장을 하는 건데 케이스 1은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친구가 했던 것처럼 빈 사전형을 만들고 거기에 A, B, C라는 키값을 넣고 그 키값 안에 실제 값들, 점수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거는 거기에 대한 썸인데 이건 문제 4번인데 문제 4번은 문제 4번까지 했죠. 윤서 친구는 네, 4번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도 잘 나온 걸로 보였습니다. 4번까지 했던 거. 썸을 쓰셨죠? 네, 썸을 네, 써서 음, 네, 키값으로 해서 값들을 더하기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이어서 요거를 원하긴 했어요.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문제를 풀었고 문제풀이를 했고 이제 오늘 할 거는 연산자와 제어문 그리고 연산 실습을 해볼 겁니다. 이 연산자와 제어문 중에서 이제 제어문 같은 경우에는 if문, 품문, while문들을 쓰는 거고 연산자는 이제 관계 연산자, 물리 연산자, 멤버 연산자, 제자리 연산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것들이 사실 파이썬 기초에서 제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뭔가 뭐 파일을 쓰거나 뭐 읽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내부에서 계산할 때는 사실 이 연산자랑 제어문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조금 뭐 길어지거나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이것만 알아도 사실 웬만한 계산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새는 뭐 함수들이 많이 나와서 그 함수들을 쓰면은 금방 끝나고 한 줄에 끝나지만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런 함수들을 내가 모른다면 계산 같은 거는 다 이 안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사실 그 계산되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파이썬의 구조 이런 거는 다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이 좀 중요하고요. 먼저 관계 논리 연산자를 보면 이것들은 주로 조그만해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관계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라고도 하고 그냥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 작다, 그리고 같거나 작다, 크거나 작다, 크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그냥 부등호를 쓰면 되죠.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작거나 그러니까 부등호를 먼저 쓰고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다는 그 등호가 하나가 아니라 등호가 두 개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파이썬 코드에서 보면은 다 이렇게 등호 하나로 해서 는으로 했잖아요. 이게 얘가 얘랑 같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쭉 변수에 넣으라는 게 등호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건 같다는 의미가 그렇게 되면 같게 되겠지만 실제 의미는 이 내용을 이 안에 넣어라 라는 게 이 등호 하나의 의미고요. 실제로 같다라고 하려면 등호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다는 의미입니다. 같지 않다는 느낌표의 등호라고 하면 같지 않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하다가 궁금한 점이나 이제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논리 연산자는 조건 판단. 이 조건 판단은 and, or, not이 있는데 and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다 참일 때만 참인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이 조건이 모두 and로 이어져 있으면 그 조건들이 전부 다 맞아야 참인 거예요. 그리고 or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값이 나옵니다. 그 not은 아예 반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실습하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습 1번.
이건 같이 하면서 보시면 돼요. A, B는 10과 20으로 정의를 해주고요. 프린트 A가 B보다 크다. 프린트 A가 B보다 작다. 프린트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프린트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프린트 B와 같다. 프린트 A가 A와 B는 다르다. 여기서 결과를 해보면 이건 다 쉽게 알겠죠? A가 10이고 B가 20이니까 A가 더 크다는 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B가 더 크다. 참.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참. 그리고 A가 크거나 같다. 거짓. A와 B가 같다. 거짓. A와 B가 같지 않다. 참으로 나오는 거죠. 네, 요거가 실습 1번. 쉽습니다. 실습 2번은 논리연산자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AND는 모두 true일 때 true, OR는 하나라도 true일 때 true. 낫은 반대값. 그 A랑 B가 있을 때 이 A 조건과 B 조건이 모두 참이면 참이 나와요. AND로 묶여 있으면. 근데 하나라도 A나 B가 하나라도 거짓이 나오면 둘 다 거짓이 나옵니다. 그걸 거짓일 때는 당연히 거짓이 나오고요. 근데 오어의 경우에는 참과 참이 들어가도 참, 참과 거짓이 들어가도 참, 거짓과 참이 들어가도 참, 거짓과 거짓이 들어갔을 때만 거짓이 나옵니다. 우리 요거는 교집합, 요거는 합집합으로도 생각하셔도 돼요. 얘는 다 어느 하나라도 조건이 맞으면 참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둘 다 조건이 맞아야 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습 2번을 보면 프린트 20이 10보다 크고 100이 10보다 작다. 두 번째, 10이 20보다 크고 크거나 뭡니까? 크거나 5가 10보다 작다. 이건 둘 다 참이겠죠. 프린트 not 10이 20보다 크다. 했을 때 보면 얘는 둘 다 하나는 참인데 하나는 거짓이니까 거짓이 나왔죠. 얘는 둘 다 참이니까 이게 거짓이죠. 10이 20보다 크다. 거짓. 죄송합니다. 5가 10보다 작다. 참. 거짓과 참인데 5어로 묶여 있으니까 참이 나왔어요. 세 번째. 10이 20보다 크다. 이거는 반대값이 반환돼. 이건 거짓이잖아요. 거짓인데 반대값으로 반환이 되니까 참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이게 아니다라고 조건을 생각해도 돼요. 크지 않다. 크다였는데 낫이 들어가니까 크지 않다. 그러니까 10이 20보다 크지 않다. 라고 하면 3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반대값이라고는 하지만 이 반대값을 실제 부등호로 봤을 때는 아예 부등호가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되실 거라 믿고. 그러면 이제 네, 멤버 연산자입니다. 이 멤버 연산자라는 거는 실제 그룹 안에 이 값이 멤버인지,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인이 있고요. 사실 인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x인 y라고 하면 이 y 안에 x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y 안에 x가 있으면 참, 없으면 거짓입니다. 여기서 not in이 있으니까 얘는 y 안에 x가 있지 않으면으로 되겠죠.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참이고 포함되어 있으면 거짓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in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요것도 실습을 해보면 이 스케일은 2, 3, 4, 5, 6, 7, 8. 그래서 프린트 3, 2, 리스트 1.
프린트 1인 리스트 1, str1이 헬로, 프린트 a가 str1에 있는지, 프린트 이가 str1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먼저 그냥 볼게요. 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리스트 1에 3이 있는지, 3이 있죠? 그럼 얘는 참이 나오겠죠. 두 번째, 리스트 1에 1이 있는지, 1은 없잖아요. 거짓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str1이 1에 a가 있는지, a 없죠. 거짓이 나오겠죠. 두 번째, str1이 1에 2가 있는지, 있으니까 참이 나오겠죠. 어, 어떻게 나올지 생각을 해보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온다 하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으로 제자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리 연산자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더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A, B는 10과 20이 있어요. A는 우리가 A 플러스 B, 힌트 A라고 하면 30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A는 10으로 줬고 B는 20으로 처음에 이렇게 값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상태에서 이번에는 원래는 이걸 그냥 이 식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돼요. 말이 되려면 B가 0이어야겠죠. 근데 B는 0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수학식이 아니라 A가 10이 들어가 있고 B가 20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개에 더한 거를 다시 A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등호 하나는 같다란 뜻이 아니라 이 등호 뒤에 있는 결과를 앞에 있는 변수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 10 더하기 20이란 결과를 A에 넣어라. 그래서 A가 30이 됐죠. 그게 지금 여기까지 한 거고, 다음으로 이번에는 이거를 근데 이렇게 안 쓰고 A 더하기 는 B라고도 쓰는 거예요. 파이썬에서. 이거를 두 번 쓰는 거잖아요. A는 A 더하기 B를 두 번 쓰는 거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쓰면 A는 A 더하기 B다. 자기 자신을 더하기 하는 거다. 프린트하면 똑같이 30이 나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걸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동건 학생?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마지막 여기서 결과 A는 아, 10이라고 봤어. 네? 에이, 40 나올 것 같습니다. 40. 그러면 지금 40이라고 나온 이유가 A가 지금 30이잖아요. 30 더하기 B는 20인데 B가 아, 20이면 네네. 50. 네. 그렇죠. 50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하니까 5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한 번 더하면 이건 70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더해주는 게 이 제자리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더하기도 했지만 빼기를 하면 그냥 자기 자신에서 계속 빼는 거예요. 곱하기를 하면 계속 곱하고 거듭 제곱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자리 연산자고 코드를 좀 더 줄이거나 할 때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지금은 사실 큰 상관없는데 우리가 하는 거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쓰면 얘 변수 하나에 얘까지 지금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메모리가 하나가 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메모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걸로 인해서 뭐 속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뭔가 많이 복잡한 걸 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런 방법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는데 속도나 이런 부분에 성능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코드를 볼 때 어딘가에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아, 자기 자신을 더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까지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제자리 연산자가 있다. 파이썬에서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어문이 있습니다. 제어문은 반복문과 조건문의 기본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 제어문이라는 건 계속 어떤 실행시키는 거를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제어를 해주는 거죠. 뭐 계속 돌게 한다거나 아니면 멈추게 한다거나 이거를 내가 이제 조절을 해주는 게 제어문이고요. 그 중에 반복하게 하는 반복문, 이 반복문 중에서는 포문이랑 while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코드 블럭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구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실습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문에는 순서가 있는 자료를 순차적으로 입력하며 코드 블록을 반복하는 거예요.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코드 블럭이 반복이 됩니다. 조건문은 어떤 조건식에 따른 분기, 그래서 조건이 하나일 때 if, 그리고 조건이 하나인데 이거나 아닐 때 이렇게 해서 조건이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얘는 결과가 하나, 결과가 두 개, 얘는 if 맞을 때, 조건이 맞을 때 하나, else 이 조건은 아니고 다른 조건일 때 두 번째 조건, 여기서 마지막 S는 첫 번째 조건도 아니고 두 번째 조건도 아닌 나머지들은 이 세 번째 else에서 구문이 실행된다. 분기가 된다. 얘는 분기가 세 개가 되는 거죠. 이 부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이 참일 때에만 코드 블럭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if else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이 참일 때는 if문에 있는 코드 구문, 조건식이 거짓일 때는 else문에 있는 코드 블럭을 수행하게 됩니다. 얘는 다중 조건문이라고 해서 if, elif별로 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코드 블럭을 수행하는 거예요. 모두 거짓일 경우에는 else문에 있는 코드 블럭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포문부터 먼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문에 대해서 하고 변수, 입력받을 변수인 그리고 여기서는 리스트 등의 순서가 있는 자료형이라고 했잖아요. 또 우리는 리스트라고 했으니까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for i in abc라고 되어 있으면 이 리스트 abc에서 값이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포문을 할 때 이 a가 이 i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반복문이 할 때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우리 우리 여기서 뭐 a는 1, b는 2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엔터를 쳐도 바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포문 같은 경우에 포문에 대한 조건을 맞게 쓰고 뒤에 콜론을 하고 엔터를 치면 파이썬에서 알아서 들여쓰기를 해줘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 안에 이 들여쓰기를 한 이만큼 들어온 안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라는 거거든요. print i라고 하면 이거를 먼저 해볼게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처음에 a가 들어가서 a가 i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print i를 하려고 했으니까 i는 a가 들어갔죠. print a가 나올 거예요. 처음에 출력이 a가 돼요. 그리고 나가려다 보니까 아직 b가 남아있죠. b가 이 안에 들어와요. 그럼 이제 i가 b가 되는 거예요. 다시 print i를 하면 b가 출력이 되고 c가 다시 i에 들어와서 출력을 하면 c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거를 다르게 푸는 방법은 똑같은 건데
C 리스트는 A, B, C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변수로 정의를 해주고 또 아닌 C 리스트 프린트 I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이미 C 리스트가 A, B, C라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서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똑같이 A, B, C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어제 했던 거랑 좀 응용을 하는 건데, 먼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될까요? 윤서 학생? 이렇게 하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2012 이렇게 출력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 렌이라는 게 이 안에 있는 거에 개수를 세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C 리스트는 A, B, C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죠. 그래서 렌 여기까지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인지 3은 뭐냐면 0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없잖아요.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근데 3이 포함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은. 그러면 0, 1, 2가 얘는 0, 1, 2가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오면 먼저 첫 번째 0을 가져오니까 i는 0이 되고 프린트하면 0이 나오고 두 번째 1이 나오고 2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C 리스트 요거겠죠. 여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소괄호가 아니라 대괄호입니다. 그래서 C 리스트 i라고 하면 이 C 리스트에 있는 i 번째 친구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i는 처음엔 0, 0이면 첫 번째, 그리고 1은 두 번째, 2는 세 번째 값을 가지고 오면서 이 앞에 있는 것들처럼 A, B, C를 출력을 하겠죠. 네. 이게 포문입니다. 지금 포문이랑 그리고 리스트에서 순서대로 값을 가지고 오는 거랑 같이 해본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것 같고, 다음으로 6번을 해보겠습니다. 수사가 되면 좋은데, 네, 수사가 되면. 그래서 파일이라고 먼저 정의를 해주고, 여기에서 지금 색깔을 표시한 건 변수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파일 전체 리스트고, 이거를 받는 프롯은 하나의 변수를 받으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거 이해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프린트 이렇게 하나 하고, 두 번째 똑같은데, 이번엔 여기가 S가 들어가요. 세 번째, 힌트, 네 번째는 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동건 학생, 이번은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네.
결과 뭐가 나올까요? 네, 아이러브하고 과일 쭈루룩 나올 것 같습니다. 쭈루룩이 한번 얘네들은 한 번씩 나온다는 말씀이죠? 아이러브 애플 하고 다음에 네네. 아이러브 오렌지 하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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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두 번째. 얘는 뭐가 나올까요? 윤서 학생? 아이러브 하고 대가루에 컴마되어 있는 과일 짜르륵. 네, 요거요. 네, 그럼 요게 계속 나오는 걸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I love,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얘는 의미가 없잖아요. 얘는 여기 지금 프린트할 때 쓰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그래서 여기는 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반복하는 반복을 하게 해주는 변수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반복하기 위한 임시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출력할 때는 i로브하고 리스트가 그냥 계속 이 리스트가 5번 출력이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요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나올까요? 동건 학생?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시면 얘는 이거였잖아요.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건 항상 똑같죠. 똑같으니까 처음은 애플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럼 얘는 애플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애플 더하기 애플을 여기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럼 처음은 애플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요. 두 번째 오렌지가 들어가요. 그럼 푸릇이 오렌지가 되고 오렌지 더하기 오렌지를 다시 푸릇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하면 오렌지. 세 번째 바나나, 망고, 피어. 라고 해서 같은 게 두 번씩 반복이 됩니다. 과일이. 맞나요? 맞을까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플. 여기서 애플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그게 더해져서 두 개씩 나오는 거죠. 애플, 오렌지. 바나나, 망고, 피어.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는 이 위에 거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새로운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새로운 변수가 있고 공 리스트로 공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포문에서 불러오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 포문 리스트에서 처음엔 애플이 들어와요. 애플이 들어오고 여기가 F죠. 프루트에 처음엔 공백이죠. 공백 더하기 애플이 들어가서 프루2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처음 시작은 애플이 되는 거예요. 애플이 되고 다시 이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두 번째는 오렌지. 오렌지가 들어가서 과일에 오렌지가 들어가고 여긴 뭐였죠? 이번에? 이 앞에 뭐였죠? 처음 포문 들어갈 때 얘가 뭐가 됐죠? 아무나 설명해 주세요. 얘가 애플이었죠. 애플 더하기
두 번째 들어간 게 오렌지잖아요. 오렌지.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애플 오렌지가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세 번째는 과일이 바나나예요. 바나나가 여기로 들어가고 얘는 지금 애플 오렌지가 있잖아요. 세 번째 바나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망고 들어가고 다섯 번째 피어 들어가서 다 출력을 하면 애플, 오렌지, 바나나, 망고, 피어. 이게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네, 애플, 오렌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지금 요 네 개 다 이해되시나요?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공관학생도 이해되나요?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을 더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해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벌써 50분이 다 돼가는데 잠시만요. 이 화면 공유가 너무 네, 넘기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반복문 반복문 좀 더 많이 남았는데 반복문 7번 반복문을 해보면 리스트 A는 레인지 11 프린트 리스트 A 프린트 리스트에 리스트 A N은 리스트 A 프린트 네. 하면 먼저 리스트 A는 레인지 11이라고 됐으면 0부터 10까지가 들어가겠죠. 그 출력을 해보면 0부터 10까지 리스트로 들어간 거예요. 리스트로 들어갔고, 이거를 이제, 이게 지금 첫 번째, 여기서 프린트 리스트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냥 레인지 0, 0,11로 나올 거고, 두 번째 프린트 리스트, 그러니까 이 지금 레인지로 되어 있는 거를 리스트화 시킨 거예요. 리스트화 시켜서 출력을 하면 0부터 10까지 리스트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리스트로 만들어진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만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확인만 하고 그럼 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리스트를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하면 0부터 10까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10까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걸 했던 이유가 8번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8번에서 먼저 결과를 얘는 지금 임시로 변수를 만들어준 거예요. 계산을 하려고. 0이라고 변수를 주고 앞에 했던 거. 지금 이게 요거죠. 요 부분. 요거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면 여기서 0부터 10까지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순서대로. 들어가서 n에다가 저장이 될 겁니다. 처음에 0이 들어가고 sum result 아까 플러스 n이 자기 자신을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sum result 더하기 n인 거예요.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처음에는 0이 나오겠죠. 처음엔 0이고 프린트를 하면 0이 나올 거예요. 이건 0이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번에는 1을 가지고 오겠죠. n은 1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sum result는 0이죠. 0 더하기 1은 1. 그 1을 다시 sum result에 넣는 거죠. 그리고 그 sum result를 결과를 출력하면 이번에 1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다시 돌아가서
n은 2가 됐어요. 그리고 썸 리저트는 1이죠. 1 더하기 2는 3. 3이 다시 여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과를 하면 3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서 n이 3. 3 더하기 3은 6. 프린트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쭉, 이거 10번 돌 동안, 결과가, 11번이죠. 11번 돌 동안 그 각 단계별 결과가 나오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건 다 계산된 결과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해보면, 처음에 0부터 55까지 총 11번이 출력이 됐고, 이 n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0부터 10까지 가지고 불러왔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불러왔던 10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결과 55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실습 8번이에요. 우리 이거 지금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죠. 그 계산을 지금 파이썬 코드로 짠 거예요. 짠 거고, 이 방법이 우리가 지금 뭐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이건데, 이거를 구분한 거죠. 1, 그 다음에 1 더하기 2, 그 다음에 1 더하기 2가 결과를 다시 1 더하기 2에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속 결과를 하나씩 본 거예요. 이게 지금 실습 8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예상이 돼야 됩니다. 그걸 이제 대해서 지금 9번, 실습 9번에 대해서, 실습 9번. 똑같은 건데, 이 실습 사실 9번이 아니라 8번이에요. 8번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좀 자세하게 쓴 거죠. 8번 써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될 땐 얘를 보시면 됩니다. n이 0일 때부터 1일 때, 2일 때, 3일 때 쭉 돌아가서 이 결과가 나왔다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실습 10번을 보면 얘는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1까지인데 마이너스 1이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 5, 4, 3, 2, 1, 0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5, 4, 3, 2, 1, 0. 얘를 하는 이유는 그냥 결과를 한 칸 더 띄려고 보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얘는 지금 오더가 1부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5가 되는 거예요. 근데 5 빼기 4. 5 빼기 4를 한 거죠. 5 빼기 4를 한 거고, 얘는 똑같이 마이너스 1까지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4잖아요. 4부터 0까지 4, 3, 2, 1, 0. 다섯 개를 다섯 번을 반복을 하겠죠. 이 i에는 처음엔 4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 2, 1, 0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는 처음에는 4가 들어가고, 그럼 오더에 4. 여기 4가 들어가면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얘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4의 다섯 번째. 두 번째는 3의 네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로 출력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출력이, 거꾸로 출력이 되는 거죠. 거꾸로 출력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는 0부터 5까지 두 개씩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0, 2, 4.
3개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0, 2, 4가 출력이 될 거고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가 출력이 됩니다. 이게 반복문이에요. 그럼 while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주는 건데 조건을 줘서 처음에 n은 5라고 주는 거예요. n은 5라고 주고 n이 0보다 크면 프린트 n을 해라. 그리고 나서 이거는 n은 n 빼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처음 시작. 처음 시작은 여기가 5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프린트 5. 그 다음에 그럼 5가 출력이 되고 n은 4가 됩니다. 다시 올라가요. 4도 0보다 크죠? 그럼 프린트 4가 출력이 돼요. 3도 0보다 크고 2도 0보다 크고 1도 0보다 커요. 1까지 출력이 돼요. 여기가 1이 출력이 되고 n은 0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0이 0보다 크진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5, 4, 3, 2, 1까지만 출력이 돼요. 이게 while문입니다. 근데 while문을 조심해야 될 거는 while문은 조건이 맞으면 계속 돌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무한으로 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을 여기서 만약에 n을 하나 줄여주지 않으면 n은 계속 오겠죠. 오니까 계속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한 루프를 돌 수 있기 때문에 while문을 쓸 때는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현업 시스템에서 while문을 잘 쓰진 않아요. 이거는 잘못 건드리면 진짜 시스템 자체가 멈춰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while문은 이런 조건을 쓸 수는 있다. 조건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건을 줄 때는 항상 이 무한 루프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조건문. 조건문은 아까 if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if에 대한 예제는 x는 25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if x는 20보다 만약에 x가 20보다 작으면 프린트 x는 20보다 작다. 계속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조건을 주면. x가 이제 처음엔 조건. 두 번째 elif 20보다 작진 않고 그럼 20보다 같으면 x는 20과 같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20보다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20도 아니에요. 그러면 프린트 x는 20보다 크다가 되겠죠. 라고 하고 얘를 출력을 해보면 x는 2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를 20이라고 하면 이 elif 조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x는 20과 같다가 되는 거고 얘를 19라고 하면 x는 20보다 작다라고 되는 겁니다. if는 직관적이어서 쉬워요. 그래서 if랑 포문이랑 뭐 더해서 조합을 하시면 웬만한 계산은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까지 혹시 어려운 거 있을까요? 입니다. 네, 그러면 75번, 연습 문제 5번을 한 5분 드릴 테니까 한번 코드를 짜보세요. 코드를 짜서 그 코드를 다 짠 사람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공유해드리면 자기 화면 보면서 이렇게 짰다. 코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6시 6분까지. 네. 6분까지 만약에 코드가 안 짜지면 이제 각자 뭐 나는 이렇게 짜려고 했다. 라든지 좀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저희 같이 짜볼게요. 그리고 뭐 5분 되기 전에, 그러니까 6시 6분 되기 전에 짰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분한테 화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들으시는데 혹시 지금 이렇게 스터디하는 거 괜찮은가요? 이게 사실 스터디보다는 약간 수업처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 꼭 그리고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뭐 관심이 뭐 파이썬을 가지고 관심 있어 하는 분야나 아니면 뭐 자기가 해보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이 좀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아요. 지금 뭐 약간 비밀 유지가 돼야 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서로 공유하고 뭐 고민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파이썬에 관련해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한 분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유 필요하신가요? 네, 윤서 친구부터 구구단 어떻게 짜려고 했는지 아니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직 다 못했는데, 네.
혹시 지금까지 한 어, 거를 뭐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노트북이랑 패드랑 따로 쓰고 있어서 아, 네네네. 말, 말로만 일단 네, 해보자면 저는 그 범위를 이게 구구 단위니까 2에서 레인지를 2에서 9로 일단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 꼴 아이인 레인지에 가로에다가 2랑 9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네, 아, 네, 아직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네, 아닙니다. 그럼 동건 친구 한번 해볼까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네, 괄호에서 2, 2하고 10 한 다음에 네, 이제 곱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아, 네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이걸 구구단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구분할 때 바뀌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앞에 단, 아까 얘기했던 2부터 9까지, 그리고 뒤에 1부터 9까지 두 개가 계속 바뀌거든요. 이 부분을 먼저 하려면 먼저 포문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포문이 먼저 포문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개가 어떻게 뭐가 먼저 시작되고서 돼야 되냐면 먼저 우리가 2단을 시작하면 2단의 1부터 9까지 가죠. 그리고 나서 3단으로 넘어가고 3단의 1부터 9까지, 4단의 1부터 9까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포문이 두 개가 들어가고 가장 바깥에 포문이 반이 돼야 되는 거죠. 반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안에 있는 포문이 뒤에 있는 숫자가 되는 거죠. 1부터 9까지. 자, 이렇게 해서 포문이 지금 두 개가 됐어요. 아무것도 안 썼는데 요것만 보면 어떻게 돌아가냐면 얘는 i는 처음 시작이 2가 돼요. 그래서 i는 2가 되고 이때 밑으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그러니까 반복 구문, 이 코드를 보려고 하는데 또 포문이 있죠. 이 포문에서는 레인지 1부터 10까지니까 얘가 1이 J가 되는 거예요. 1이 J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번에는 원래는 여기까지 엔터가 되던 게 이제 포문에서 엔터를 치니까 더 들어왔죠. 여기서 이 포문에 대해서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써지는 거는 여기에 입력되는 계산은 얘가 J가 1부터 10까 1부터 9까지 돌 때 여기서 돌아가게 되고요. 이게 다 돌아가면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서 이번엔 i가 3이 되는 거예요. i가 3이 되고 J는 다시 i가 3이 되면서 반복하려고 내려왔더니 또 포문이 있어요. 그래서 J는 다시 1부터 9까지 돌아가고 또 돌아 올라가면 4가 되고 4에 1부터 9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코드가. 그러면 이제는 쉽죠. 프린트 i, 곱하기 j, 는 i 곱하기 j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작이 i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돼요. i 처음이 i였고 j는 1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i가 2일 때 포문이 돌아가는 거죠. 밑에 있는 포문이 9번 돌아가면서 1부터 9까지 돌아가서 계산을 끝내고 여기서 다 돌아가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게 3이 되는 거죠. 이게 3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포문이 9번 돌아가는 거예요.
구구단이 이렇게 하면 세 줄에 구구단이 완성이 됩니다. 요거 이해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 요거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이 코드 보면서 확인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중복되는 반복문이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글에서 구구단을 제일 많이 하긴 해요. 테스트로 구구단을 하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아마 그 뒤에 있는 만약 다른 반복문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될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은 그래서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지금 첫 번째 거 끝냈고 10주차 끝냈고 11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11주차에서는 파일을 읽고 쓸 거거든요. 파일을 읽고 쓰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판다스 활용이라고 돼 있지만 예전에는 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없었어요. 없을 때 어떻게 파일을 읽고 썼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이썬의 가장 기본적인 읽고 쓰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판다스를 이용해서 읽고 쓰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파일을 읽고 쓰려면 파일이 있어야겠죠. 그 파일은 우리 나스 서버에 산불 피해 현황 CSV가 있거든요. 이 파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이 다운로드 한 거를 아마 저희가 이렇게 파일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유저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C 드라이브에 사용자 그리고 유저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여러분 주피터 노트북에 임시 저장 파일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같은 디렉토리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넣어주고 이게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이 홈 있잖아요. 여기 홈에서 산불 피해 현황이라고 있으면 돼요. 이게 보이면 제대로 우리가 읽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여기 넣어주시고 이제 요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파일 읽고 쓰는 거는 우리가 그냥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디선가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거를 다 읽고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읽고 쓰는 거는 되게 그냥 진짜 반복하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몸에 익은 대로 하셔야 나중에 어디 가서 뭔가를 파일을 읽을 때 파일 읽지 못하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파일을 읽는 부분은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기본 파일 읽기 쓰기인데요. 그래서 기본 내장 함수, 오픈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내장 함수가 있어서 이걸로 파일을 읽고 써보겠습니다. 방법은 오픈이라고 하고 가로 열고 파일 경로명, 그러니까 파일명과 파일 경로를 입력하고 콤마 어떤 모드로 할 것인지, 이 어떤 모드라는 거는 읽을 것인지, 쓸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옵션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아까 모드라고 했죠? RWAX가 있는데, R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파일 읽기 위해서는 모드를 R을 쓰면 파일을 읽게 되고, W를 하면 파일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쓰기 때문에 얘는 새로운 파일을 만듭니다. W를 하면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A라고 하면 얘는 파일을 쓰는데 기존의 파일이 있다면 거기에 아예 새로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결과 밑에 이어쓰게 되고요. X라고 하면 파일이 없을 경우에만 파일을 생성하고 쓰게 돼요. 그래서 이 X를 썼는데 실제 파일이 있다.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덮어 써지거나 아니면 추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X를 쓰면 실제 파일이 없을 때만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B는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bin이라고
저장이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파일을 열어서 읽을 수는 없고 텍스트처럼 그 PC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0과 1로 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T라고 하면 텍스트 파일로 읽거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근데 여기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픈하고 모드나 옵션을 안 써주면 얘는 당연하게 텍스트를 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내장 함수로 파일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F는 오픈 그리고 여기서 R을 쓰는 이유는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는데 라고 하면 제대로 이게 읽혀진 거예요. 여기 지금 IO에서 파일 인코딩으로 해서 읽었다. 모드는 R로 읽었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프린트 F를 했는데 이게 나오죠. 그러면 이 오픈을 해서 CSV를 R 모드, 그러니까 읽기 모드로 읽은 거예요. 이게 옵션인데 우리가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썬이 사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한글을 읽을 때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에 약간 코드 읽을 때 이 파일을 읽을 때 인코딩하는 방법을 이제 CP949라고 해서 이게 한글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에러 없이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서 얘를 F가 파일의 약자거든요. 이 파일에 넣어준 거죠. 그래서 프린트 F 하면 읽어진 정보 어떻게 읽었는지가 나오고 파일명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이 파일을 보면 샘플 피해한 파일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파일이. 지금 이렇게 생긴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근데 이게 한글이 들어가 있어서 CP949로 읽은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오픈하고 파일명, 그리고 모드 옵션을 정해줘야 되고요. 그 결과를 F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F라고 해줘야 나중에 얘를 계속 읽어가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장 함수로 읽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F는 파일을 익혀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readLine F.readline이라고 하면 얘는 한 줄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은 거에서 라인을 읽은 거죠. 그 결과를 여기다 넣고 그걸 출력했더니 얘가 나왔어요. 제일 첫 번째 줄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줄을 읽어서 출력이 된 거예요. 이 한 줄이 나온 거고 그럼 여기에서 얘를 다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면 여기서 근데 다시 할 때 얘를 안 읽었죠? 이걸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읽어서 프린트를 하면 이걸 바뀝니다. 얘가 뭐냐면 두 번째 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F를 읽었잖아요. 리드라인으로. 두 번째 줄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다시 읽으면 두 번째 줄이 여기에 저장되고 그걸 출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또 반복하면 점점 계속 길어지는 거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그래서 얘가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한 줄씩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한 줄씩 읽어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 번째로 똑같이 하고요. 이번에는 리드 라인이 아니라 리드 라인 S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리스트로 저장이 되고 여기 지금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죠. 이게 어디까지 묶여 있는지 보면
여기까지 묶여 있어요. 그두 번째, 총계 쭉 가서 여기까지 묶여 있고, 세 번째, 서울특별시, 네 번째, 부산광역시. 이런 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즉, 얘네 전체를 읽었는데, 이거 한 줄을 첫 번째, 그러니까 전체를 읽어서 리스트에 넣었는데, 한 줄씩 저장을 한 거예요, 문자열로. 얘 한 줄 문자열, 얘 한 줄 문자열, 얘 한 줄 문자열.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각각 저장을 해준 겁니다. 리드 라인스라고 하면은 한 번에 다 읽으니까 편하겠죠. 리드 라인보다. 그래서 리드 라인스로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리스트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f.close라고 하는 거는 얘를 읽고 나서 이번에는 읽은 상태로 계속 올라와 있으면 메모리를 잡아먹으니까 끄는 거예요. 얘 읽었던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꺼지는 거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근데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도 읽지만 한 줄씩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할 때 다른 방법이 똑같이 F는 하고, 또 라인이 F, F, 라인. 라고 하면 얘는 F를 읽었잖아요. 읽은 거를 한 줄씩 가져와요. 그래서 그 가져온 애를 라인이라고 변수를 정해주고 걔를 읽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읽힙니다. 쭉.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처럼. 근데 얘는 반복문을 한 줄씩 리스트가 아니라 한 줄씩 그냥 문자를 읽어서 출력하는 거죠. 다음으로 이번에는 얘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저장을 하는 거는 똑같이 열고 색깔은 이거를 이렇게 라인 리스트는 라인점 리스트 색깔점 말씀드린 라인 리스트 마지막에 포인트 색깔 라고 하면 또 읽었어요. 읽고 한 줄씩 가져오죠. 한 줄씩. 이 한 줄씩 가져와요. 가져와서 이번에는 가지고 온 라인, 이 라인에다가 보면 텍스트에서 보면 지금 다 쉼표로 구분되어 있죠. 이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한 줄을 리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한 줄을 리스트로 만들고 그 값을 라인점 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만든 리스트를 다시 이 토탈이라는 리스트에 넣는 거예요. 이거를 보려면 라인 리스트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단계별 이게 포문이 돌아가면서 이 라인 리스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이겠죠. 그리고 어떤 내용이 토탈에 들어가는지 예상이 되고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됩니다. 보면 아까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졌어요. 하나의 큰 리스트에 한 줄이 문자열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한 줄이 리스트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스플릿을 했으니까 한 줄이 리스트로 해서 각각이 지금 떨어져 있죠. 각각이 떨어져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묶여 있습니다. 두 번째도 각각 값이 묶여 있고 쭉 이게 다 이 한 줄이 라인점 리스트가 되는 거고 이게 이 토탈이라는 리스트 안에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 리스트가 되겠죠. 이중 리스트가 되고 결과를 보면 큰 리스트 안에 우리가 아까 했던 요 리스트 구분된 쉼표로 구분된 각각의 컬럼을 지금 리스트화 만들었죠. 이렇게 리스트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각각. 그럼 이제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 구분 합계를 뭐 합계가 몇인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이제 다 떨어져 있으니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5번까지 한 거고요. 6번은 이번에 쓰는 거예요. 파일을 쓰는 거. F1은 오픈하고 여기 파일명을 써준다고 했잖아요. 파일명을 뭐 탭 파일 한글로 CSV 그리고 W는 쓰기 모드라고 했죠. 하고 F1.close 하고 출력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뜨거든요. 아무것도 안 뜨는데 우리 여기 홈에 가서 여기 파일 리스트에 보면 새 파일이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용량은 높죠. 왜냐면 우리가 파일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만든 상태니까. 또 아무것도 용량이 없는 새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요 파일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만든 거에다가 쓰고 싶잖아요. 이제 여기에 받기 전에 i는 왠지부터 쓰래요. 데이터는 str i 플러스 번째 글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데이터. 이거는 이 데이터가 어떤 값이 출력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 f1.writ, write. 이 F1에다가 써라. 뭘 쓰냐면 데이터를 써라. 이 데이터는 이 위에 있는 요거 한 줄이죠. 요거를 써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0번이 돌아가겠죠. 1부터 11까지니까 1부터 10까지 돌아갈 거고 10번이 돌아가고 여기 i가 여기 i죠. 처음은 1일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왜 str 자료형을 바꿨냐면 더하기가 있잖아요. 이 더하기를 하려면 사실 정수형, 그러니까 숫자형과 문자열을 더할 수는 없어요. 그 두 개는 더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저번에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끼리는 더하기가 되고 문자열 곱하기 반복문, 그러니까 숫자가 되는데 문자열 더하기 정수형, 숫자형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 i 부분 1부터 10까지의 정수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문자열로 바꿔서 이 한 줄을 첫 번째 줄입니다라는 게 문자열 데이터에 들어가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 F가 지금 새 파일에다가 계속 쓸 겁니다. 10번을 쓰고 파일을 닫을 거예요. 실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지금 여기 데이터가 우리가 출력할 때 데이터가 나온 거고 지금 닫았으니까 결과를 보면 여기 새 파일이 여러분도 생겼을 거예요. 새 파일이 생겼고 펴보면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요거 지금 다 해보셨을까요? 해보고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다 했습니다. 네. 요게 됐으면 이제 파일, 오픈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은 다 된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쓸 건데, 이 라이브러리라는 게 우리 어떤 펑션 같은 거거든요. 함수. 그러니까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된 코드, 함수, 모듈 등을 모아놓은 게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유명한 라이브러리들이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사이파이는 우리 과학기술 계산할 때 많이 쓰는 수치 해석 이런 걸 쓸 때 하고, 매플롯 라이브러리, 매플롯 립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시각화. 가장 기본적인데 가장 많이 쓰는 파이썬에서 많이 쓰는 데이터 약간 차트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하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파이는 이게 벡터 행렬 연산으로 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판다스 이것도 데이터 분석용으로. 이거는 약간 빅데이터 같은 걸 다룰 때도 판다스를 많이 씁니다. 얘도 이 위에 것처럼 행렬 계산처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 우리 엑셀처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열별로 계산을 한다거나 행별로 계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좋아서 특히 과학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사이킨런이라고 해서 이거는 가장 초반에 우리 범용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뭐 회귀 분석도 있을 수 있고 뭐 랜덤 포레스트 뭐 이런 것들도 이 사이킨런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고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파이썬에서 텐서플로우라고 해서 구글의 머신러닝 딥러닝 플랫폼이고 사실 지금은 많이 쓰진 않아요. 지금은 이거보다 다른 것들을 많이 쓰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파이썬이 머신러닝에 되게 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은 pip install 라이브러리명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 우리가 지금 주피터 노트북에서 할 때는 앞에 느낌표를 써줘야 파이썬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폰다스라고 하고 뭐 폰다스라고 해서 엔터가 아니지. 엔터를 치면 판다스 설치가 될 거예요. 근데 이미 설치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이 판다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돼요.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판다스를 불러올 건데, 임포트라고 해서 판다스, 그러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df 판다스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프린트 df 해보면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안 뜨는 게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거는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판다스의 함수인데 이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 지금 컬럼도 없고 인덱스도 없어서 비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판다스는 사실 여기서 지금 판다스라고 우리가 불러온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쓰는데 이 길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긴 거는 약어를 쓸 수 있습니다. PD. 이러면 판다스를 불러오는데 이걸 너무 기니까 우리가 PD라고 하면 판다스를 불러와라 라고 하는 거고요. 똑같이 DF는 약간 판다스라고 했는데 PD. 여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불러와 볼게요. DF 파일요. 아까 우리 오픈할 때는 되게 복잡했잖아요. 근데 얘는 pd.read, 먼저 얘는 지금 아까 우리가 토탈이라고 만들어 놨었죠. 토탈이라고 해서 지금 리스트로 만들어 놨던 거, 이중 리스트로 만들어 놨던 거를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러올게요. df fire는 pd.data 프레임, 토탈. 이 토탈이라는 애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화 시켜라. 프린트 df fire.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엑셀의 행렬처럼 지금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0번째는 구분, 합계, 입선자 실화 이런 식으로 쭉 가고 그리고 또 0번째는 총계가 있고 서울특별시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요렇게 요런 그 이중 리스트였던 거를 이런 식으로 행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만들어준 게 이렇게 이게 그 전체 리스트였던 거거든요. 리스트의 한 줄이 리스트였던 거를 이 한 줄의 리스트를 행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렇게 행으로 다 되고 순서대로 이 리스트의 순서대로 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CSV를 그대로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어요. pd.read CSV 그리고 아까 산불 PA 전화 CSV 그리고 인코딩 CP94고 인덱스 컬럼은 0번째다. 첫 번째다. 첫 번째 컬럼이 인덱스 컬럼이다. 라고 하고 프린트 BF라고 하면 여기 지금 제가 뭔가 잘못 쓴 거예요. 인
코디. 라고 하면 아까랑 조금 달라진 게 아까의 0부터 1부터 이런 숫자가 없어졌죠. 숫자가 없어지고 합계, 입산자 실화, 본뚜렁 소각 얘가 컬럼이 된 거예요. 컬럼명이 된 거예요. 아예. 그리고 이렇게 행으로 쭉 구분이 되도록 바뀐 겁니다. 이게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판다스를 이용해서 파일을 읽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끝이라서 혹시 이 부분 이해되셨으면 오늘 스터디는 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원래는 4시간짜리를 지금 거의 1시간 반이나 2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모르는 부분 있으면 바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 이 지금 수업 자료, 이 스터디 자료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단톡방에 올리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리는 이유는 그때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내가 모르는 내용은 친구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도 같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니까 네, 부담 가지지 말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 파일을 읽는 것까지 할 거고요. 네, 다음 시간이 내일이죠. 내일 스터디 마지막. 내일 이제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뭐 파일 가지고 판다스를 읽는 것까지 하고 크롤링 부분은 아마 크롤링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크롤링이 어떤 거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까지만 설명드리고 그 뒤에는 한 주차짜리는 아예 그 실습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5시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뭐 따로 숙제 같은 건 없고요. 네.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그 반복문 쪽에 지금 9구단 했지만 뭐 아마 제가 거기에 다른 문제들도 있을 거거든요. 뭐 별 모양으로 나무 모양 삼각형 만들어라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 번씩 다 풀어보시고 그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네,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